올려주시는 동안 공통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심택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우리 하늘님께서 유튜브 채팅창에다 올려주셨는데요. 36,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주 강하게 좀 올라가 주면서 수익권으로 싹 올라갔는데 더 가져가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차트상으로만 봐서는 낮은 가격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워낙에 네. 지금 여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우상향을 놓치지 않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게 그닥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박준영 운영위원께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예, 보입니다. 보유. 네, 김민준 전문가는요? 저도 일단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두 분 다 보유 의견이십니다. 자, 운영위원님께서는 심택 어떻게 보세요? 예, 최근에 이 종목이 반도체 여타 종목들 조정에도 불구하고 앞서 대표적으로 AI 반도체 중심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오늘 거의 장중에 고점이 오늘 연주 고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세가 전개된 이유 자체는 앞서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디램 반도체 감산 기조가 완화가 될 거다. 업황이 생대적으로 디램이 좋아지면서 네네.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택의 주력 제품이 모바일량 디램과 관련된 모바일량 MCP라고 그러거든요. 멀티칩 패키지라고 그러는데 중저가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이 거의 50% 1분 기준으로 보니까 거의 한 57% 정도 좀 되는 거니까 즉 네. 디램 업황과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회사가 이제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FC CSP라고 BJ가 아니고요. 그렇죠. 예, 다른 거군요. 예,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서버 쪽과 관련된 비메모리 쪽과 관련된 기판이거든요. 예, 그쪽에 이제 진출을 수가 좋아지면 더 좋아지겠지만 현재의 예산 매출 자체는 디램 업황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표적으로 예사와 반대되는 쪽의 패키지 기판 회사가 대덕전자예요. 그렇죠. 대덕전자는 서버형 비메모리 쪽에 대한 기판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AI한 이슈가 부각될 때 대덕전자는 주목을 받았던 거고요. 근데 보면 대덕전자 차트 좀 볼까요? 심택이 이러는데 대덕전자는 이렇게 38,000원대에서 28,000원까지 급락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따가 이제 그 심택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앞서 삼성전자의 감산 기조 완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심택을 사라고 증권 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 이제 사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런 거군요. 결국 이게 뭐냐? 결국 반도체 업황이 삼성전자의 감산 기조가 완화가 될 정도로 빠르게 좋아지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TSMC발 장비 반입 약간 누출하는 부분 자체가 반도체 업황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 디램이 좋아지고 있는 거는 맞아요. 왜냐면 DDR5 수요가 AI 반도체 때문에 급격히 좋아지면서 DDR4 쪽으로 이전하면서 수요가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요가 좋아지는 자체가 일각에서는 하웨이의 스마트폰 쪽에서 SK 하이닉스 반도체 칩이 발견됐다. 뭐 그 얘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미국에 규제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칩이 화웨이에 들어갔으니까 국내 반도체 업체들한테 또 규제 얘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 달 11월 11일인가요? 10월 11일 날 첨단 반도체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장비를 중국에 제공하지 말라는 규제 시한이 1년 연장된 게 다음 달 11일 내에 만기가 되거든요. 그 시점에서 미국이 다시 규제를 강화할지 느슨하게 할지 그게 이제 불확실해졌어요. 하웨이발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시 때문에 중국의 하웨이라든가 샤오미라든가 비보라든가 그들 스마트폰 회사들이 미리 다음 달에 미국의 규제 정책 이거 SK 이슈 때문에 규제가 강하게 되게 되면 반도체 조달이 힘드니까 어려워지죠. 미리 사는 거죠. 재고를 더 쌓아놓는 것 때문에 업황이 좋아졌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면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단기네요. 예, 그래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아직은 삼성전자가 여전히 감산 기조는 유지가 좀 되고 있다는 쪽에 특히 랜드 같은 경우는 내년도까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아마 디램 업황 같은 바닥은 찍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심택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주가가 빠르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못 가는데 그런 차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증권사의 호평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되든 간에
심택이 작년도에 영업이익 3,500억 났다가 올해 지금 200억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예사가 1분기 때 300억 적자 났고 2분기 때 200억 적자 났고 이제 3분기 흑자 전환을 할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수출 동향을 보니까 MCP 수출이 계속 월간 단위로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얘는 수출 동향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밸류를 좀 봐야 되는데요. 앞서 제가 대덕전자를 얘기했습니다. 왜 대덕전자는 그럼 올해 적자가 안 나요. 근데 대덕전자 앞서 꺾여버리니까 이것도 심택도 올라가다 꺾일 가능성이 커요. 너무 과다하게 올라가 버리면 선반영돼서. 이게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도 PR이 12배거든요. 2029년도 같은 게 8배거든요. 원래 심택보다 대덕전자는 시적인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또 배당도 괜찮게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정도부터 38,000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심택도 주가가 불안하니까 더 내려갈 수도 있다. 못 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가는 우상향인데 기간 수급도 좋고 그래서 주가 목표 주가는 짧게 잡으시라. 그래서 목표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42,000원 정도 언저리가 주봉상으로 작년 아마 7월달 정도 걸리는 선인데 좀 빠르지 않겠는가. 여기는 그래서 물론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합니다. 네. 제가 보는 관점 자체는 현재로 봐서는 단기전에 42,000원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내년도 넘어가야지 5만 원 이상을 기대를 해보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42,000원, 손절 가격은 36,8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심택과 관련해서 아직 아닌가 봅니다. 예, 우리 김민준 전문가께서도 보유 의견인데 비슷한 관점이신지 궁금하네요. 뭐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른 측면도 있는데 심택이 이제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는요. 캐파에 있습니다. 대덕전자가 거의 한 6천억 정도, 5,400억 정도 캐파 증설을 했고요. 네. 코리아 서키트가 2천억 정도 캐파 증설을 했습니다. 심택은 그에 못 미치는 1,700억을 했어요. 돈이 없나요, 회사에? 돈이 없다기보다도 수요가 없다는 반증이겠죠. 수요가 없다. 심택에. 그렇죠. 공장의 기업의 그 오너들이 공장을 괜히 캐파 증설을 당연하죠. 하진 않지 수요가 않겠습니까?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하는 거죠. 수요가 없는데 망하는 게 또 선주문 들어온 것도 있을 맞아요. 거고. 예, 예. 또 뭐 심택도 이제 FC BG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고보가 같이 기판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박주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바일 쪽이 상당히 높은 쪽이고요. 근데 모바일 요즘 잘 안 사잖아요. 네, 그렇죠. 네. 모바일 기판이 좀 많은 쪽이고. 중저가면 뭐. 그래서 이제 뭐 코리아 서키트 22,500원, 대덕전자 신고가 갱신할 때 네. 심택은 못 간 쪽이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이제 뭐 앞으로도 뭐 감사는 저는 계속 한다고 좀 보여지고요. 예. 당분간은.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뭐 HBM 뉴스 이런 부분도 이 감산기조 전공정이 부각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낙폭이 만에 좀 됐고 추가적으로 상승분이 좀 덜 나온 쪽이라서 기관 수급이 좀 유입되면서 수급에 따른 상승이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됩니다. 수급. 예, 그래서 일정 부분 좀 가겠지만 뭐 신택의 신고가 58,000원을 갱신하면서 가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네. 저도. 그래서 단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고 투자를 좀 해도 되겠느냐. 내년에 저는 반도체 여파는 더 우호적이라고 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끌고 가시는 건 문제 없는데 단기적으로 보실 거면 저는 짧게 좀 목표가를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43,000원 제시토록 하고요. 우리 시청자님 뭐 단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 지금 진입가가 36,700원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35,000원 정도로 35,000원. 타이트하게 잡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하늘님님께서 올려주신 심택과 관련해서 두 분 모두 다 의견을 주셨는데요. 정리해 드릴게요. 네. 박준현 운용력께서는 이제 아직은 아니다 이런 관점이시죠. 목표가 42,000원, 손절가 36,800원 제시하셨고요. 김민준 전문가는 단기 전략으로 좀 승부하자는 관점이십니다. 목표가 비슷합니다. 43,000원 그리고 손절가 타이트하게 35,000원 드릴 테니까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